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의 날인가 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이 선진국을 주축으로 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막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뉴욕주는 이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 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입법화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높이고 있는데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의 대표주 이 CS 윈드가 지금 현재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동반 상승합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과 함께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양국 간의 원자력, 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방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분위기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던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내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역대급 수주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 1%대 상승 중입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역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항공주들은 다소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제 언론사들은 중국이 자국을 경유해서 제3국에 가는 외국인들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양국의 국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소식을 앞다퉈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지금 TA항공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부산도 약세입니다. 또 진에어 2%대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움직임도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대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양대 시장은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열을 비롯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들 전반이 강한 모습인데요. 풍력에너지 관련주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좀 살아나는 듯 하니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울진 지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지금 현재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카지노를 비롯해서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 면세점주들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인식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움직임이 바뀌네요. 지금 현재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유유복 관련주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섬유유복 관련주들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에너지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원자력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게 지금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풍력 에너지에 좀 힘을 실어주려는 정책들 내보이면서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풍력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태양광이 먼저 갔고요. 작년에 태양광이 먼저 가면서 신재생 쪽으로 관심이 모아졌고 올해는 아마 풍력하고 수소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가 역시 설치량 기준으로 태양광의 2030년까지 성장률 자체가 태양광은 조금 성장률이 둔화돼서 한 5% 정도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이 나온다면 풍력은 약 9.2%까지 평균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IRA 법안에 리파워 EU 정책 로드맵에 따라 이 글로벌 전체 그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훈풍이 돌고 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성장 경로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이 특히 2023년에 21,950에서 2030년까지 47,150으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요. 아시아도 42,000에서 한 64,800메가와트까지 한 50%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2023년에 한 85,650메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54,950메가와트로 한 2배 정도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설치량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돼서는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보시면 일단은 잠시만요. 네. 네, 현대에너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보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작년에는 태양광 에너지들이 먼저 갔다 보니까 지금 좀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풍력 에너지 관련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 자료에 좀 혼돈이 있어가지고 일단 대표적인 게 CS윈드인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연금의 지분 한 11.5% 들고 있는 정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같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관련돼서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엄청나게 수주가 늘어났다면 이제는 북미하고 동남아, 뭐 대만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기대하는 거는 해상 풍력 쪽에서 연평균 25에서 크게는 한 35%까지 성장이 나옵니다. CS 윈드 수주 규모만 봐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지멘스 가메사랑 체결한 규모가 약 4조고 2030년까지 한 6년에서 한 8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내에서 풍력 이제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오는 게 실제 이제 시초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단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리파워 EU 정책에 따라서 계속 2030년까지 장기 로드맵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 물량 같은 경우는 유럽 발 외에도 미국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공장 내에서 평균 판매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삼강 MNT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터빈 업체인 CS 윈드 같은 회사들 자체에 소위 말하는 2025년까지 실적에 대한 신뢰감, 그러니까 2025년 실적에 대한 그 로드맵이 다 장기 플랜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랑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PER 기준으로는 30배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원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재작년만 해도 PER이 65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PER 자체가 절반 정도로 깎여진 상황이고 미국 IRA 시행법에 따라 원래 태양광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태양광이 가장 그 설치량을 많이 하나솔루션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연간 뭐 최대 맥스로 봤을 때는 거의 8조 가까이 세액 공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풍력의 이 CS 윈드도 엄청나게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관련된 생산 세제 혜택 요거는 AMTC라고 하는데 요 생산 세제 혜택으로 1,000억 넘는 그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매출로 잡힐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 단에서 통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 65배 CS 윈드가 밸류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배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한 45배 이상은 밸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이 터빈 업체들의 평균 PER 자체가 65배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도 CS는 상당히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강 MNT는 하부 구조물에서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구조물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끝나서 대부분의 업체가 다 도태돼서 파산되거나 없어졌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 삼강 MNT가 하부 구조물에서 뭐 압도적으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 CS 윈드만큼의 매출과 이익에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2025년까지 로드맵이 돼 있다 그래서 풍력주 중에서는 삼강 MNT나 CS 윈드가 뭐 대장주 성격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풍력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들 태양광이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일봉으로 보면 계속 갭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북미 최대 태양광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빅딜이다 굉장히 환영하는 발표들을 했는데 그러면 태양광은 지금 뭔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풍력에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네, 좀 약간 개별 기업 단으로 좀 더 세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태양광 전체 원래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훨씬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가장 이 생산세액 공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태양광 모듈을 뭐 연간으로 한 8.4 기가와트까지 최대한 늘리는 게 이게 지금 보시면 2021년 1.7 기가와트 대비 거의 5배 정도 커지는 거거든요.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IRA 법안에 따라 지원금을 재활용해서 재투자해서 태양광 섹터 관련돼서 퍼스트솔라 외에 가장 투자 규모가 제일 크고 생산 능력 자체도 제일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가장 클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솔루션한테만 이게 단독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REC 실리콘이라고 하는 미국 내 회사를 통해서 단결정 폴리실리콘을 수직 계열화에 대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2년 기준으로는 미국 판매 비중 자체가 30% 언더예요. 근데 지금 2025년까지 최대 70%까지 미국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개별적인 기업단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말까지 미국 생산 캐파를 인곳, 웨이퍼, 셀에 나누어서 3.3 기가와트, 모듈 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 기가와트면은 엄청나게 캐파가 아까 말씀드린 5배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 당연히 그 또 캐파가 커지면 그 캐파에 따른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련돼서 매출 늘어나는 게 일단 생산세액 공제되는 금액만 올해는 2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3천억, 내후년에 1조 500억까지 예상하고, 매출단에서는 미국 매출이 지금 30% 정도면은 지금 전체 매출이 이 태양광 관련돼서 뭐 한 7조 정도 예상된다면 30%만 2조 가까이 태양광 쪽에서 미국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조 단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개별 기업 단으로 좀 더 하나솔루션이 별도로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국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을 연다고 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이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또 중국이 이 보복성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섬유유보 관련주들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섬유유보 관련주들 뭐 중국 이슈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또 하락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11월 달에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주가 2달째 지금 반등 나오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셧다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막는 형태는, 그러니까 그 뭐 여행을 포함해가지고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단기간 내 상당히 그 정체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유사하게 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달에 이 국내 소비주, 화장품주, 뭐 여행주, 항공주가 올라갈 때 의류 업종은 전혀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F&F, 그다음에 더네이처홀딩스,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익 성장률 자체는 연평균 30%씩이 나오고요. 가장 덩치가 큰 F&F조차도 이익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30% 이상이 나오는. 근데 PER 단에서는 10배 미만인 수준입니다. 1년 동안에 만약에 미국 소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OEM, 위탁 생산하는 영업무역이나 뭐 한세실업 같은 회사가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물론 중국 관련된 지금 이슈는 있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관련된 사실 재고를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고가 덜 빠지는 데 비해서 중국은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재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떨어지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작은 락다운은 있었지만 오프라인 매장 휴점된 걸로 인해서 20% 매출이 깎였다는 부분이 올해 대규모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또한 그 연말에 쇼핑 시즌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가격 마진이 악화됐었거든요. 이 부분도 업계 전반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비춰졌지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브랜드를 갖춘 업체에 주목하자. 그래서 브랜드를 갖춘 업체라고 하면 역시 F&F나 아까 말씀드린 더네이처 홀딩스가 되겠고, 뭐 최근에 보면 룰루레몬 같은 회사도 중국에서 25% 정도 매출이 영업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깎였지만, 사실 이 부분도 워낙 룰루레몬 같은 회사도 브랜드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출이 회복세에 있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F&F의 MLB만 봐도 가장 최근에 광군제 매출이 전년 대비 40%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 관련돼서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는 1분기의 소비 반등 시점과 더불어서 실적이 드라이브가 되는, 실적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섬유유보 관련주들 확실히 좀 규모가 있는 쪽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실 뭐 가장 큰 종목하면 FNF일 것 같은데 FNF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사실 좀 답답했던 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아주 답답하게 주가 흐름을 끌고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FNF 자체가 14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 요 가격대가 굉장히 매물이 많거든요. 뭐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 매물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FNF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중국 코로나 관련된 뭐 락다운 이슈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매장 850개를 넘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1,300개까지 오프라인 매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FNF도 패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패딩이 11월 달에 좀 따뜻한 바람에 패딩에 나온 시기가 좀 뒤처지긴 했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전히 그 3월 달까지는 계속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날씨에 따라 그 패딩 수요가 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겨울은 FNF나 이런 의류주한테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FNF 수급상을 보시면 수급이 사실 최근에 외국인은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기관의 쪽에서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좀 붙어야지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 지표상에서 이 RSI 지표를 굉장히 좀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40 미만에 지금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FNF 주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뭐 업황 자체가 4분기에 좀 비우호적으로 전개가 됐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은 좀 답답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통적인 이 의류업계의 성수기인 이 겨울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 더 기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기관 수급이 들어와 줘야 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상승업종, 하락업종 모두 둘러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인데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풍력주 중에서는 CS인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S인드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매출이 전 분기 대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45% 이상 성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실적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가격 하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로 PER 30배 구간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이 지금 약 1조 9,6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한 1,400억, 특히 영업이익이 약 80% 가까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터빈 업체들 대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역시 풍력단에서는 CS인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수소 관련돼서 전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수소 좀 짧게 말씀드리면 2023년 한국의 지금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 중국, 호주, 중동 등 글로벌 국가들 전반적으로 수소 발전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시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도 이미 2023년 신규 수주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280메가와트를 잡았는데 이미 작년에 누적으로 297메가와트 신규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가이던스 240보다 훨씬 초과 달성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수소가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전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수소가 좀 굉장히 이제 그 주목을 앞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 워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도 리파워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역시 소재단입니다. 소재단에 이
그 탄소섬유라고 하는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섬유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탄소섬유는 가장 극단에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항공용입니다. 근데 효성 첨단 소재도 항공용이나 이런 가장 어려운 인공위성에 쓰이는 이 탄소섬유를 T1000이라고 해가지고 T1000급을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완성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탄소섬유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탄소섬유도 연간 캐파를 14,000톤까지 확보할 예정인데 이 14,000 규모가 지금 효성 첨단 소재 2,500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배 가까이 성장하는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5분기 연속으로 지금 탄소섬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올해 대폭 좀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이 탄소섬유나 아라미드 섬유가 이익단에서는 이익률 21%까지 나오고요. 이익단에서 거의 연간 올해 기준으로 연간 이익 이 탄소섬유 아라미드 수표섬유에서 한 1,000억 이상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 아주 알차게 풀어놔 주셨네요. 자, CS 윈드를 비롯해서 두산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전화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부터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앞으로의 움직임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이제 주목했던 이유는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기술주의 상승에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패키징,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사업, 즉 쉽게 말씀드려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패키징 업체, 미국의 엠코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패키징 업체를 관심을 좀 가졌던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5월 달에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 생산 확대에 따라서 DDR5 관련된 종목들이 10월 10일 엊그제죠. 초도 물량 샘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주라든가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이 두 가지 핫 이슈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 중에서 후공정 장비 업체를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파크스 시스템과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이 정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 업체로서 올해도 좀 성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조금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반도체 레이저 마킹 장비라든가 레이저 얼린 장비의 매출의 견조함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되고요. 우리 본권에서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위기를 타고 올라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이 장중 고점 기준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 장비 관련으로 해서 관심 갖고 가시네요. 자, 5G 통신 장비가 선정됐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도 한번 또 5G 통신 장비 조명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또 픽을 해 주셨네요. 5G 통신 장비,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 이유 뭔지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통신장비 5G 업체들에 대해서 작년에 한 10월 중순부터 관심을 많이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중순 이후에 12월 중순쯤에 고점을 치고 일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주목을 했던 이유는 이 5G 통신 장비가 2023년도에 통신 장비 업종이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끝내고 상승 반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5월 서비스 이후에 연말에 통신 장비 업종은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두바이 또 관련이 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감이 통신 업종이 한껏 또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양 월별 오더 증가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황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어떤 행보를 좀 봤을 때는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겠죠. 아무래도 인도 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소식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2023년도에 인도양 수주와 북미 투자 재개, 인도 투자 본격화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반전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직납 업체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올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올해 작년 8월달 2022년 8월달에 인도 이 5G 주파수 경매 종료 후에 10월부터 5G 투자가 인도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2023년 올해 투자의 본격화가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릴라이언스 지오와의 어떤 투자 소식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올해 인도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뭐 안테나 필터, 케이블, 뭐 트랜지스터, 트랜시버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안테나 쪽에는 뭐 에이스테크 이런 정도도 있을 것 같고 필터는 KMW, 에이스테크, 트랜시버 쪽에는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평가된 종목 쪽으로도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차례 올랐다가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이 5G 주가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어 왔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으로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좀 집행이 되면서 이 신흥국들 중심으로 또 5G 중심의 통신 인프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을 둬야 하는지 그 종목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솔리드가 선정됐습니다.
솔리드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전장에서 바로 상승폭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현재 3.7%대 오름세 보이면서 6,04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번에는 에이스테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종목은 솔리드를 선정하셨네요. 자, 솔리드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좀 차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또 5G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 기사 플로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글로벌 오픈랜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3사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이 5G, 6G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소장비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5G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와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KT라든가 이노와이리스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장비주 중에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흐름 대비 주가가 역대급으로 이제 저평가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솔리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비용, 영업 비용 반영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이 4분기 솔리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0%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서프라이즈 어떤 전분기 수준의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4분기 발표도 지난 분기 수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달이 아니고 전분기 수준까지 달성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매출처가 확대가 이제 본격화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이 솔리드의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좀 밝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도 보시면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아마 6,040원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도 높지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한번 지난 1월 4일에 나오고 난 뒤에 대차 잔고가 줄었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나온 자리를 딛고 쇼크업 현상이 약간 출현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들어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의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짧은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수준 정도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지금 6,000원이니까요. 한 8,000원 전후 정도 이 정도에서 8,000원 전후 정도를 1차적으로 좀 보시고 또 하방을 또 제한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6,040원인데요. 6,200원 안착이 되면 주가는 위로 강하게 올라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밝혀주셨는데요. 실적 부분이 참 기대가 되네요.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4% 오른 2,37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중 내내 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외국인 제조업과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매수합니다. 반면 기관 5거래일 만에 팔자 전환하는데요. 금융투자가 기관 팔자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낙폭을 1% 가까이 확대하면서 6만전자를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낙폭 회복하면서 6만전자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24% 오른 71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1,04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소 상승폭이 좀 약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0.2%가량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썩 개운한 마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인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CPI 지수를 앞두고 잘 버텨주는 시장으로 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전날까지 잘 버텨줬고 유럽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혼자 억울하게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CPI 지수도 지난번에 이제 전년 대비 7.1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는 6.5 정도 예상한다라 그래요.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예상보다도 더 좋게 지수가 나와준다라 그러면 뭐 유럽 시장 오늘 밤에서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더 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오늘 수급도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에 계속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올라간다고 누가 뭐 얘기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뭐 덤비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벌써 길들여진 거죠. 거기에 일단 하락장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장이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장세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상승장은 아니고요. 박스권장인데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박스권장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바디텍 매드, 해인 이게 다 뭐냐면은 어제도 이런 종목들이 다 있었는데 무슨 종목이냐면 1년 내내 떨어졌던 징글징글하게 맨날 떨어졌던 이런 역배열 이렇던 종목들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이렇게 급등 수산 얘도 수산 INT 이 종목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1년 내내 혹은 2년 내내 맨날 떨어졌던 말 안 들었던 아주 징글징글한 아주 왼수 같은 그런 종목이었다가 이제 급등 이런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들이 바디텍 매드도 마찬가지고요. 전 업종에서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태양광 섹터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쪽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리튬 관련주, 그다음에 뭐 보안주, 그리고 방산주, 뭐 2차 전지 뭐 등등의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았고 일부 약했던 거는 중국 이슈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시장을 좀 더 설명하자면 그냥 시장은 오늘 이 정도 흐름이면은 강한 거예요. 강한 거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도 계속 이 순환 매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인데 더 궁금하면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서 더 얘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 이 시장에 대해서 1월 4일 날 수요일 날 이 양봉이 5일선 돌파 나오는 요날 신한수 바로 이 시간부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장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 이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일 날이 6일인가요? 1월 6일 날 이때에서 좋아진 거 맞다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쉽게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차는 2,300, 2차는 2,350, 3차는 2,400.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조금 말을 좀 바꿨어요. 2,400이 아니고 2,500까지 봐라. 그리고 돌파도 이거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2,500 가면 여러분들이 10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웬만큼 물렸던 종목들은 싹 다 수익 납니다. 작년부터 고점부터 물린 게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최근 3개월 동안 물렸던 종목들은 다 수익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장 맞죠? 그래서 매매장 계속 좋은 장이니까 궁금하면 이따가 신한수 소통방송 때 들어와서 더 들으시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CS 윈드 풍력주죠. CS 윈드. 자, 요 놈은 오늘 왜 움직였느냐? 보니까 문제 각국에서 그 환경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EU, 뭐 글로벌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대감을 지금 일으켜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뉴욕에서 신축 건물의 천연가스랑 뭐 히터랑 뭐 이런 것들을 사용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지금 계속 기사들이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막 각국들이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좀 움직였는데 오늘이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SDN, 하나솔루션, G2파워, CS 윈드, 동국 SNC 그리고 뭐 동국 산업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 움직였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CS 윈드는 이러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장이 좋아서 전고점 돌파도 기대해 보면서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모레지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빠졌는데 얘는 안 빠졌어요. 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다른 화장품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일단 단기 비자 금지 얘기랑 그다음에 경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유 비자도 지금 금지시키겠다는 이 얘기인데 어제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보복 조치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복 조치가 맞다라는 식의 지금 기사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중국 도시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들한테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한국에는 이제 앞으로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일본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지금 이게 중국 보복 조치 쟤네들이 왜 화가 났을까 왜 삐졌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좀 피해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요거 하나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 봐서는 항공주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뭐 이거는 좀 지나면은 다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아모레지 조정받으면 사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GKL인데 마찬가지 좀 전에 이슈랑 비슷하죠. 지금 이게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에서 보복 조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GK 실적하고 이제 일본 카지노 이쪽 실적으로 움직였던 거지 중국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어쨌든 수익은 14.3% 올라갔다가 안 판 사람들은
내려오면 비중을 더 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추천주로 말씀드린 거 이건 그냥 리뷰만 해드린 거니까.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는 90점수, 낙폭과대주들 여전히 다 좋습니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